매매하기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9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뉴욕 증시 이 나스닥 선물이 1.39% 하락, 그리고 S&P 선물이 0.69%, 이 뉴욕 증시의 야간 선물 지수가 이렇게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시가 아니라 우리 정규 시장을 마치고 시간에 매매를 하는 5시, 4시부터 5시, 6시 이 사이에 이미 이런 하락폭이 좀 나와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유 종목들의 이런 시간의 거래가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게는 0.5%, 6%, 많게는 1%대까지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제법 나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좀 시간에서 종목을 정리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지수가 미국 정규 시장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규 시장 또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일 장 마감까지 그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을 꼭 반드시 꼭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장 초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차트를 통한 저점을 미리 설정해 두면은 여유 있고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다. 스스로 차트를 통한 저점을 미리 설정해 두면은 이렇게 여유 있고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이렇게 조급한 매수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를 통한 우리가 종목이든 주가지수든 올라갈 때는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를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관심이죠.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도 높아지고 이제 고점도 높아지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게 상승장에서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런 조정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저점을 이제 하락을 멈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설정하지 않는다면은 조급한 매수, 아직 바닥이 아니고 아직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덜컥 매수했다가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저점을 설정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지만은 꼭 코스피라는 주가 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종목으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지수 차트랑 종목 차트랑 다르냐? 아니죠. 다르지가 않죠. 어차피 차트 매매라는 것이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그리고 거래량이든 그것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눌림목과 돌파라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차트를 갖고 매수와 매도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지수, 이 코스피라는 일봉 차트지만 꼭 코스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일봉 차트를 코스피 종목이라고 이제는 좀 부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종목이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그렇죠? 여기가 고점이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가 상당히 좀 그래도 중요한 위치로 좀 봤던 부분이 1단락은 이 위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삼각형,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어떤 위던 아래던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대이구나. 근데 일단 오늘 1.14%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런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저점을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이 하단 라인에 이평선이 너무 멀리 있죠. 241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저점으로 잡기에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했다가는 여기서 주가가 쭉 빠지지 않는 이상 조금씩 빠지면은 또 설정한 것을 좀 단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은 멀리 있지만은 차트 속에는 이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캔들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선 지금 이평선이 여기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캔들로서 그 이평선 위에 있는 라인대인 바로 이런 캔들의 전저점 라인, 이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1차 저점 라인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캔들의 전저점을 1차 지지 라인.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다행히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금 또 밀린다. 그랬을 때는 이제 2차 지지 라인을 요 241 이평선을 2차 저점 라인으로 이제 삼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1차는 전저점 라인이고 2차는 241 이평선 라인대죠. 그렇죠? 그렇게 라인을 잡았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되는 지수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3000포인트. 241 이평선 조금 아랫부분에 지수 3000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3차 저점 라인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는 전저점, 2차는 241 이평선, 3차는 30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이렇게 1차, 2차, 3차를 이 코스피 종목이라는 차트에서 1차 저점 라인, 2차 저점 라인, 3차 저점 라인, 3차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3000포인트로 잡고 그랬을 때 내일 당장 우리 코스피라는 종목이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린다면은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1차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전저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한다면 그러면은 다음은 2차 지지 라인인 요 241 이평선까지 주가가 이렇게 밀릴 동안 나는 어떻게 한다? 여유 있고 기다린다. 그렇죠? 왜? 2차 지지 라인, 1차 지지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라인대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다시금 2차 지지 라인까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멈추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지지 라인을 241 평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3차 3000포인트를 지지할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한다. 왜? 저점이 아직 3차 라인에서 안 지켜줄지 또 다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1달러 우리가 최초의 1차 라인을 저점 라인 그렇죠? 캔들의 저점 라인 2차는 241 이평선 이평선 지지 라인 3차는 라운드 피겨 가격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주가지수 자리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만들어 놨을 때 1차 전저점을 지지하지 못했을 때 다시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기다리고 이 전저점 캔들의 1차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그렇죠. 지켜보는 것이죠.
종목도 무리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1차도 이탈해서 빠진다면 242 이평선이라는 2차 지지 라인에서 저점이 만들어질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무리해서 떨어지는 종목 이젠 안 떨어지겠지. 기대감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해 놓은 차트상의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고 접근을 하는 그런 기다림. 이것도 이탈했을 때는 30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또 기다림.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라는 종목, 꼭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점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지점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이라면은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 저점 라인을 1차, 2차, 뭐 3차, 4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과 여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2%가 빠져서 90일 이평선 매우 중요하죠. 90일 이평선. 이거는 주봉의 20주선과 유사한 가격대입니다. 지금은 주봉인데 이 파란 주봉의 20주선을 이탈을 했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이 9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면은 주봉의 20주선도 이탈했겠구나. 중요한 이평선이 이탈했구나. 이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90일 이평선도 오늘 이탈, 그리고 120일 이평선도 이탈.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도 저점을 만들어야겠죠.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저점을 미리 설정. 1차는 저점을 어디다 설정할까요? 이평선은, 그 다음 이평선은 180일 이평선이 여기 있는데 그 위에 또 의미 있는 지점이 있죠. 어떤 지점?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라는 이 위치가 바로 요 라인입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주가가 밀린다면은 내일도 하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여유를 갖고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저는 1000포인트를 1차 지지 라인으로 이것을 1000포인트를 잡을 것입니다. 10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10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이젠 180일 이평선, 이것을 2차 지지 라인, 요 이평선이죠. 그리고 요 180일 이평선마저 이탈한다면 그 다음엔 전저점이자, 그렇죠? 이 전저점과 이 전저점 라인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 요 241 이평선을 이제는 3차, 그렇죠? 3차로. 2차는 요 이평선, 180일 이평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렇게 1차, 2차는 180일, 1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스닥도. 그러면 내일 당장 얘가 쭉 밀립니다. 그러면 1차는 1000포인트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나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근데 1000포인트를 깼다. 그랬을 때는 181 이평선이라는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여유 있게 보겠다.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 182 이평선마저 이탈했다면은 241 이평선이자 그리고 전저점 라인들을 지켜주는지 3차로 또 여유 있게 지켜보겠다. 떨어지는 거 내 생각에 따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매수 그냥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설정해 두면은 이 저점 라인을 어디서 지켜주는지, 1차에서 지켜줄지 2차에서 지켜줄지 3차에서 지켜줄지, 이 지켜주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여유가, 또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내 생각만으로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기대감으로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차트를 통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조급한 매수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머릿속에 지금 넣어둔 상태고 내일 당장 지수가 빠진다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이평선, 뭐 캔들의 전저점 아니면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점을 생각을 해두고 설정을 해두면은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서 지지가 성공하는지 그것을 보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계속 조정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 보고 계속 해줘야 여유롭고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을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